안녕하십니까. 정직한 153 수학학원 원장 김삼수입니다. 오늘이 2월 27일 저녁 밤 9시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제가 빈 강의실에서 혼자 마스크 벗고 혼자 찍게 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이라도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3월부터 저희 학원의 시스템에 변화가 생겨서 부모님들께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화로 많이 물어보고 했는데, 제가 한 2월 중순경에 부모님들께 이제 내부 폼으로 간담회를 할 테니 궁금한 점 있은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 오셨어요. 그거를 토대로 저희가 3월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 특히 초등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학원의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에 22년 3월 달에 갖고 있는 생각은 세상의권 도약을 위한 우리 학원 시스템의 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광진구에서 정말 최상위권 아이들이 공부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또 수학적인 생각이고 또 철학이 되겠습니다. 광진구 최고의 수학학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원의 시스템이라든지 변화에 대해서 어머니께 질문을 토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년 3월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중등부는 벌써 이제 그룹별 수업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중2부터는 이제 내신 대비 때문에 그룹별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벌써 우리가 21년도 11월 달에 이제 선별고사를 봐서 지금 예비 중1, 이번에 중1 올라간 친구들은 벌써 그룹 수업을 하고 있고요. 요번에 2월 중순에 저희가 초등부도 전체적으로 다 시험을 봐서 학년별 실력별 그룹 수업을 한다고 공언을 했고, 또 외부생들도 많이 와서 시험을 봤어요. 거의 한 60명 가까이 되는 학생이 와서 시험을 보고 반배정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자, 개별 진도에서 그룹 수업으로 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개별 진도의 컨셉이 되게 좋고,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찾아온 분도 많았는데, 왜 개별 진도에서 그룹 수업으로 진행하게 됐냐. 사실 개별 수업의 장점도 무지 많죠. 하지만 그룹에 대한 수업에 대한 장점도 많아서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저희가 이제 그룹 수업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별 수업도 되게 좋긴 하지만 그룹으로 하게 되면은 효율적인 수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한 반에,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한 반 5명 정도 이하의 아이들을 제가 개별 반으로 넣어서 수업을 했어요. 사실은 학년도 섞여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더 많은 학생을 가르치기 쉽지는 않고, 또 늘 얘기를 해보면 선생님들이 항상 말씀하세요. 인원이 5명, 6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특정 몇 명 학생들이 너무 지문이 많고 오답이 많으면 그 친구한테만 너무 편중돼서 오답을 하다 보면 다른 친구 봐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럼 제가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뭐 그 친구 많이 물어본 친구를 좀 도와주고, 사실은 저 생각은 개념 설명 잘하고 나면 잘하는 친구는 스스로 혼자 문제 풀고 스스로 답을 유추하고 틀린 문제만 선생님한테 물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한데, 어쨌든 간에 약간의 좀 그룹보다는 개별 진도 하게 되면은 좀 소외받는 친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진도 나가는 친구는 그 친구만 계속 설명을 해주고, 또 진도가 다 나간 친구는 계속 응용점을 풀어야 되면 이게 수업이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은 그냥 나 혼자 문제 풀고 왔어, 이런 말이 나올까 되게 항상 사실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게 선생님께서 돌아가면서 봐준다 하더라도 이 편중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또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고, 또 많이 그 아이 때문에 이 개별 수업에 장점이 많이 흐려지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룹 진도로 바꾸게 됐고요. 그리고 오답도 사실은 이제 한 친구한테 많이 해도 뭔가 다른 친구 오답을 충분히 물어보지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룹 진도로 바꾸게 됐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저는 테스트를 자주 보고 싶어요. 사실은 매일 테스트를 봐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인지과학에서도 알다시피 시험 보는 행위 자체만으로 해도 아이들의 성적 향상에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개별진도 나가다 보니까 각각의 틀린 학생들을 봐주다 보니까 이 테스트를 자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늘 아쉬워했을 때, 이번에 그룹 수업을 바꾸면서 테스트를 좀 매일 보면서 아이들의 실력 향상을 도모하자는 생각에서 그룹 진도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학원 어머니들이 항상 이번에도 그러니까 설문지 중에서 가장 걱정이 그거예요. 진도가 좀 늦다. 물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현행을 또는 자기 맞는 수준에 탄탄하게 다지고 진도를 나가자는 게 가장 좋은 수학 컨셉이긴 한데, 그래도 진도가 너무 늦지 않나. 이번에도 몇 친구들은 우리 학원이 이제 시스템이 변하니까 다른 학원을 막 많이 알아봤는데, 진도가 느려서 걱정하는 엄마들이 반응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근데 뭐 진도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행에 좀 나가는 것도 수학 학습에 있어서 사실 도움된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뭐 그룹을 묶게 되면 진도 부분이 좀 가속화돼서 같은 진도로 같이 몰아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또 그룹 진도로 나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때가 됐습니다. 저희도 뭐 어머님들 덕분에 벌써 초등부 학생들만 200명이 훌쩍 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좀 상위권 어머니들이 좀 잘하는 애들끼리 모아서 같이 경쟁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 좋은데, 너무 혼자만 자기만 혼자 막 치고 나가요. 예를 들어서 뭐 초 4학년이 중학교 나가는 친구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항상 좀 그룹으로 서로 자극받으면서 수업하고 싶은데, 나 혼자만 너무 독주하니까 좀 뭐랄까 집중하기도 쉽지 않고 좀 심심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번에도 시험 봤을 때 실력별 좋은 친구들이 모이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벌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좀 우리가 학년 학생이 많기 때문에 그 후로 묶어서 또 실력별 수업을 해서 조금 잘하는 친구 또는 힘들어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도 그 친구들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수업 방법을 그룹으로 바꾸는 것들이 좋고, 사실은 요건 제가 이제 우리 알다시피 저희 학원이 이번에 수학의 힘 그 교재 때문에 감행하게 됐지 않습니까? 사실 강동에 있는 수학의 힘 그 홍 대표랑 상당한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하세요. 저는 사실은 개별 진도해서 우리 학원에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후행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초 5학년인데도 4학년과 3학년과 안 돼 있으면 저희는 다 주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학원에 오는 친구들을 저희가 다 수용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그룹 수업으로 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수업 안내부터 하겠습니다.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3은 주 이틀 와요. 원래는 3일 할까 이틀 할까 되게 고민했었는데, 우선은 초3 막 올라가는 친구들은 아직도 초2에 대한 어리다는 생각에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주 이틀만 수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월수 또는 화목 이제 120분씩 수업을 하게 됐고요. 시간은 3시, 5시 앞타임에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4는 이제 주 3일, 초4부터는 저희는 무조건 주 3일이에요. 3일이고 월수금 또는 화목토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120분씩 하고 시간도 앞에 딱 고정되어 있어요. 3시부터 5시로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월수금, 화목토. 토요일 날은 알다시피 오전 10시, 12시로 올라가 있는 건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문자로 아마 시간표가 다 공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 5, 6학년부터는 시간을 좀 제가 늘렸어요. 2시간 반으로. 왜냐면 매일 시험 보고 진도 나가고 그러면 개념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시험 보고 숙제 체크하고 이러려면 못해도 2시간 반은 있어야지 선생님들이 충분한 학생들을 케어하고, 또 한반 인원이 저희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그룹 진도다 보니까 2시간 반을 하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을 아래로 내려와야겠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뭐 학원이 강의실이 여러 개 있긴 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넉넉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앞 시간은 조금 초등 저학년 위해서 비워두고 초5부터는 5시부터 7시 반으로 수업을 내려서 하고, 한두 개 반 정도가 이제 5학년들이 위 시간 3시로 올라오는데, 어쨌든 그 친구들도 3시부터 5시 반, 2시간 반 수업하는 건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개별 진도는 저희가 딱 이제 2개 정도를 우리가 유지해 놨어요. 어떻게 하냐면 1간에 사실은 제가 안 적어놨는데 월수금 반에 앞 시간에 뒷시간에 개별 진도 반이 하나 있고요. 2간에도 화목에 개별 진도 반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는 사실은 2가지예요. 첫 번째, 3일 시간이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왜 미술하는 친구라든지 또 사립초 친구들이 빨리 못 끝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를 자기 시간에 못 오고 그 친구들을 늦게 오는 친구들을 위해 제가 만든 시간이고, 또 조금 수학을 아직도 그룹 수업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 친구는 어쨌든 개별 진도여서 좀 따로 저희가 케어해서 좀 그래도
저희 학원을 믿고 왔는데 계속 다듬으면서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개별 진도 반을 1간에 하나, 2간에 하나 정도 놔뒀는데 많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그룹 진도 나가다가 선생님 몇 분 멘트가 개별 진도로 해야 되는 친구들도 몇 명 있긴 해요. 근데 우선은 제가 그룹 진도에 넣습니다. 넣었다가 도저히 그룹 진도에 따라가기 힘들다 그러면 제가 개별 진도로 내려올 생각인데 우선 한번 아이들 하는 거 보고 혹시 또 개별 진도보다 그룹 진도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일단 그룹 진도에 넣은 친구도 몇 명 있긴 있어요. 그 친구도 3월 한 달 지켜보다가 도저히 그룹 진도에 못 따라가면 개별 진도로 저희가 시간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고등부 수업은 뭐 똑같습니다. 무조건 주 3일이고요. 2시간만 똑같고 주로 이제 중등은 조금 저희가 일관에 저기 구이 캠퍼스 쪽에 좀 학생이 많이 있고요. 이 친구도 똑같이 뭐 월수금 화목토 하고요. 시간은 좀 미안하게도 좀 많이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7시 반부터 10시까지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초등부 고학년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5시, 7시에 대거 와 있기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은 조금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기도 합니다. 물론 몇몇 반 정도는 5시부터 7시 반 하는 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7시 반부터 10시까지 수업을 하고 있고 토요일 날도 사실은 좀 아이들이 힘들지만 2시 반부터 5시 제일 마지막 타임에 수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그래도 조금 아이들 수업 실력이 향상되게끔 시간표를 최대한 피해서 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알파라고 되어 있는데 중학생은 좀 내신 대비 때문에 좀 숙제가 미비하거나 좀 공부가 힘들어하는 친구는 더 일찍 부르거나 더 남기거나 이렇게 해서 수업을 2시간 반보다 더 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또 어머니들이 사실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제 학년별 실력별 반편성 기준이 뭐냐. 사실 고민 많이 했어요. 이번에도 제가 이 시간표 짜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설명에 간담회도 늦게 한 이유가 이 실력별 반편성을 하면서 되게 많은 학생들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쉽지는 않았어요. 개별진도 나간 친구들을 한 군데 모은다는 것들이 쉽지 않거든요. 일단 그거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물어보셔서 이것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반편성 고사를 봤어요. 선발 고사를 봤고 대부분 25문제 전부 주한식으로 봤어요. 그리고 시험 본 친구 자녀분들 얘기를 들어봐 아시겠지만 문제 난이도는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 대부분 중에서 중상, 상 정도 되는 문제들이었고 사실 평균은 제가 오픈하지는 않았는데 대략 말씀드리면 60점 후반대부터 70점 중반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우리 내원생이랑 외부생 합쳐서 나온 점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내원생 아이들은 대부분 점수가 나쁘지 않은데 조금 외부생들은 좀 점수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학년이 낮을수록 점수는 높기 마련이에요. 뭐 초3, 초4들은 점수 높고 5, 6학년은 조금 점수 낮은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좀 외부생보다는 잘 본 건 사실인 것 같고요. 100점도 몇 명 나왔으니까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반편성 이번에 그룹별 반편성 기준이 선행 진도를 맞췄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진도가 달리 틀다 보니까 성적도 받지만 그 다음에 선행 진도가 비슷한 친구끼리 모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문자 받아본 분 아시겠지만 뭐 응용 A, B 반이 뭐 잘해서 A, 못해서 B 이게 아니라 조금 빨리 나간 친구는 뭐 A 반, 조금 진도가 천천히 나간 친구는 B 반으로 편성됐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너무 거기에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도에 따라 반편성을 했다 이 점을 꼭 중요하게 여기시고 바라고. 그리고 사실은 담당 선생님이 평가를 제일 많이 봤어요. 사실은 좀 아이들을 이렇게 뭐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디테일하게 좀 분석했어요. 뭐 잘하는 아이 쉽게 말하면 뭐 상, 뭐 최상, 뭐 그다음에 중상, 뭐 중하, 하, 뭐 최하 이렇게 선생님들이 저한테 멘트를 주고 아이들에 대한 평가를 해주셔서 그거와 이제 그 반편성 고사, 우리 선발고사의 점수를 비교하고 또 진도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편성하는 것들이 너무 쉽지 않은 거였어요. 이게 또 거의 한 200명 넘는 학생을 이렇게 반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오류도 좀 몇 번 있었고 계속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토론도 해서 물어도 보고 고민한 끝에 반편성 했는데
어쩌면 3번 한 달 동안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소신껏 또 고민하면서 반배성하는 시간을 꽤 오랫동안 제가 고민을 하면서 한 결과인 걸 아시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변화도 분명히 필요하고 또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을 어머니들이 꽤 알아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과정은 저희가 사실은 어머니들도 물어봐서 도대체 초등부는 레벨이 어떻게 나뉘냐. 사실 레벨이라 그러면 좀 웃긴 한데 초등 개념반 이거는 뭐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4학년 1학기를 한 번도 안 배운 친구는 그냥 우리가 개념반에 넣었고 뭐 점수도 사실은 이렇게 뭐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개념반 그 다음에 응용반, 심화반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눴습니다. 사실은 뭐 잘한다, 중간, 못한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개념에 치중할 아이들, 응용에 치중할 아이들, 또 심화에 치중할 아이들 이렇게 구분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초등 개념반은 현행 개념에 대해서 많이 치중을 하고 우리가 이번에 창의력 사고력 수학을 좀 어머니 제가 아주 기대를 가지고 추진할 건데 그 수업을 같이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창의력 사고력은 조금 문제가 쉽지 않다 보니까 초4부터 실행할 생각이고요. 초3은 좀 아이들이 학원에 익숙해지는 3학년 2학기 정도부터는 시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초등 응용반은 현행은 응용 나가면서 선행을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어머니 좀 나갈 생각이고요. 물론 창의력, 사고력은 같이 할 거고요. 초등 심화반은 현행은 심화를 할 거예요. 사실 이번에 저희가 고민 끝에 최상위 수학을 하는 반도 있고 최상위 수학 S 하는 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심화반 아이들은 선행은 조금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선행 응용도 많이 저희가 해줄 생각이고요. 어쨌든 현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념이든 응용이든 심화반이든 다 현행은 꼭 해주고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심화를 하느냐, 응용을 하느냐, 개념을 하느냐 이걸로 나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창의사고력 수업은 도대체 뭐냐? 사실은 뭐 이 동네 CMS라든지 뭐 여러 소마 이런 학원이 있지만 저희 창의력 사고력 수학도 자주는 아닌데 제가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창의 사고력 수업을 할 생각이에요. 근데 되게 강점이 많고 이걸 실행하는 학원 얘기 들어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즐거워한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토론식 발표식 수업을 해서 아이들한테 좀 수학에 대한 리프레시 하는 개념으로 좀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일단은 교과 과정을 벗어난 능동적인 학습, 자기 스스로 답을 찾고 답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누구나 답을 A가 답이고 B가 답이 틀렸다가 아니라 누구나 답을 근접할 수 있게끔 화두를 던져주고 아이들 스스로 답을 찾게끔 좀 액티비티한 수업을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론, 자기 그룹별로 토론도 하고 자기 생각을 발표할 수 있게끔 이런 수업으로 진행해서 사실 저는 좀 영상 찍고 올리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마 작년인가 재학년쯤에 제가 코로나 터지자마자 아마 우리 학원 예전에 4, 5학년 애들 6학년까지 문제 하나를 발표하는 영상 제가 찍어서 어머니는 보여드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기회 되면 토론 발표 수업할 때 아이들 찍게끔 할 생각이고요. 중등부는 뭐 창의력 사고 수업을 하는 건 아니더라도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라도 이제 뭐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들어가서 아이들 좀 심화 문제를 던져주고 풀어보고 설명을 하게끔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꾸만 발표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수학적 서술 능력 함량이랑 또 수학의 자신감. 저는 사실은 늘 상담할 때 저한테 얘기 듣겠지만 초등학생은 사실은 자신감이 제일 중요해요. 수학을 힘들어한다지 안 그런 거 싫어하는 거 빼고 자신감, 즐겁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조금 창의사고력 수업하면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아이들한테 심어주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는 요 교재를 쓸 겁니다, 어머니. 자, 창의사고력 교재를 해서 여기 보면 레벨 1부터 3가 초등 3, 4학년인데 좀 3학년 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 4학년부터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4, 6 레벨은 초 5학년용, 또 7, 9는 초 6학년 대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한 달에 2번 정도씩 주제를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뭐 빨리 푸는 반은 뭐 예를 들어서 한 5, 6문제 풀 수도 있고 뭐 조금 힘들어하는 반은 뭐 2, 3문제 풀더라도 아이들 스스로가 풀 수 있을 만큼 푸는 창의력 사고력 수업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질문 중에 어머니들이 수학임 교재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세요. 아마 벌써
저희는 수학임 교재를 선택한 지 벌써 석 달 이상 돼서 많은 분들이 아마 교재는 봤을 텐데 사실은 라인업은 이렇게 5 라인업으로 되어 있긴 해요. 자, 보여드리면 5 레벨로 되어 있고 처음에 이제 기본 교재, 또 개념 교재, 유형심화, 응용심화, 최상위 교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기본 교재는 저희가 잘 사용하진 않아요. 조금 선행이라든지 조금 후행하면서 선행 나는 친구는 저희가 저 레벨 1, 저희 노란색 교재, 기본 교재를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저희가 초록색이란 이 파란색, 즉 개념이랑 유형심화 교재를 주로 써요. 이게 예전에 저희가 딱 이게 출판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레벨을 딱 맞출 수 없는데 이게 이제 우공비 얘가 뭐 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어쨌든 우공비 센 개념서 유형서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보통 아이들은 이 3권 정도는 풀리자, 요게 센보다 좀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되는 교재라서 이 3개 정도의 교재를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서, 응용서, 응용심화서 정도는 풀어주고, 요거를 이거 2개 풀고 요거는 기본 개념반도 다 이 정도는 풀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응용반 이상 되는 또 심화반 아이들은 이 최상위 수학을 풀어줄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도 어머니들이 최상위 수학이 요 교재가 아니라 디딤돌 최상위 교재를 쓴 거라면 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이 교재가 최상위 수학부터 말씀드릴게요. 디딤돌 최상위 수학이 뭐냐면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상담해보면 사실은 우리 학원 상담할 때 어머니들이 교재 갖고 오세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80%는 최상위 수학을 가지고 오세요. 근데 최상위 수학이 보면 문제 뭐 좋습니다. 좋고 어려워요. 어려운데 사실은 80% 정도는 그냥 응용 문제일 뿐이에요. 나머지 20%가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뭐 메이스 마스터라든지 하이 레벨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사실 그거까지 완벽하게 풀어진 친구는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 20%를 풀어야 최상위 수학을 풀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안 풀고 그냥 앞부분만 풀고 우리 애는 최상위 수학을 했어,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말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요 교재를 안 하고 최상위 수학한 이유는, 디딤돌 최상위 수학한 이유는 요 교재는 사실 뒤에 있는 하이 레벨이나 매스 마스터 이런 문제들이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걸 선택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오답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교재가 사실은 우리가 흔히 보는 최상위 수학보다 더 어려운 교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조금 이거보다 좀 난이도 좀 낮은 디딤돌 최상위 교재를 사용하게 된 거고, 사실 그 교재도 제가 약간 쓰면서 약간 고민을 했어요. 아, 최상위 수학 S 할 걸 괜히 최상위 수학 했나 했더니 우리 일강 원장님께서 그래도 원장님 우리가 최상위 도약을 위해서 한번 해봤는데 우리 애들 한번 최상위 수학 한번 시켜보자 하고 안 되면 그때 내리자 그런 생각으로 일단 최상위 수학을 하기로 했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심화 문서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는 주의는 아니라서 어쨌든 요번에 그룹 수업 하면서 한번 최상위 수학 심화반 아이들 하는 걸 한번 지켜보고 나서 교재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선택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참 요거 사실은 어떤 애들이 그러죠. 아니 이거 수학임 교재 잘 들어보지 않았는데 이 교재를 왜 사용하냐. 더군다나 서점에서 팔지 않는다면서요. 서점에 수학임 교재 파는데 이 초급자 붙은 거는 사실은 제가 가맹점 한테만 이제 이 교재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되게 조금 불편한 분도 많이 계시긴 하는데 교재 라인업은 되게 좋습니다. 좋고, 왜냐면 사실 천재교육의 어머니 수학 교재에서 우리 예전에 저 어렸을 땐 정석을 뛰어넘는 게 해법 수학이었거든요. 그 출판사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 DB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고의 수학 문제를 갖고 있어요. 오히려 다른 출판사에서 오히려 얘네 저작권을 위배될 만큼 가져가고 아주 출판사에서 가장 문제 방대하고 DB가 제일 좋습니다. 교재도 한번 가보면 천재 종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제일 잘 팔리는 교재는 디딤돌 교재인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지만 어쨌든 가장 수학적 DB가 많은 게 천재교육 거고요. 그리고 왜냐면 어떻게 검증되냐면 국정교과서 아니라 이제 중학교 초등부도 이번에는 검정교과서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출판사 학교에서 이제 사 출판사 거 교과서 쓸 수 있는데 사실 검정교과서 선택 1위가 천재교육이에요. 그만큼 천재교육은 선생님들도 인정한 아주 탄탄한 교재라고 보시면 돼서 이 교재 라인업 쓰는 거는 결코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아주 좋은 교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라인업도 잘 짜져 있고요. 근데 얘가 조금 문제긴 한데 라인업도 좀 아이들이 편하게 잘 짜져 있기 때문에 제가 수학힘 교재를 사용하려고 수학힘 감행하게 된 거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추가 교재도 사실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처럼 우리가 뭐 해보고 안 되면 뭐 센을 다시 쓰던가, 또 최상위 수학 S로 내리던가, 심화 아이들을 최상위 수학을 쓰던가, 요거는 조금 요번에 그룹 수업 하면서 제가 다시 결정하는데, 꼭 얘를 100% 써야겠다 이건 아니지만, 이 교재를 저희가 메인 교재로 쓰고, 서브 교재는 좀 유용성 있게, 플렉서블하게, 이런 교재를 사용할 생각입니다. 네, 꼭 꽉 막혀서 요것만 주었다 깨놨다 아니면 안 돼,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 어머니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중등교재도 똑같습니다. 수학인문 교재고. 근데 중등교재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참. 이거 똑같이 개념 유형서, 그 다음에 유형 심화서, 심화서, 심화 최상인데, 제가 좀 그 이미지가 없어가지고, 이거 두 개는 심화서랑 최상의 수학은 그냥 초등학교 걸 그냥 가지고 왔을 뿐인데, 어쨌든 이것도 레벨 5개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랑 틀리게 이 수학임, 이 중학교 교재는 좀 문제가 어려워요. 사실은 개념 플러스 처음에 첫 번째 교재가 사실은 개념 유형이고 유형 심화 이 두 권을 제가 먼저 써요. 근데 레벨로 따지자면 흔히 중등 교재에서 제일 인기 많은 건 사실 개념 플러스 유형 교재가 인기 많아요. 개념 플러스 유형에 라이트랑 파워 있는데 얘가 파워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가 중학교 겨울방학 특강 확대 수업할 때 요게 썼는데, 처음 하는 엄마가 뭐 한두 분이 좀 항의를 했어요. 이게 우리 애가 처음 배우는데 문제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냐면, 초등부 학생들이 처음으로 이 교재를 들어갈 때는 요 교재보다 하나 조금 쉬운 걸 하나 선택하고 요 교재를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건 조금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어머니한테 그 말씀을, 그 학생이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간 학생인데, 어머니가 너무 어려운 교재 써서 좀 쉬운 교재 쓰지 이렇게 어려운 교재 썼냐 그러길래, 우리가 이제 광진구 내에 있고 이제 광남중이랑 양진중 위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그 두 학교의 문제 수준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최소한 이 두 개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지 그 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쉽게 말하면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는 안 되고 파워 정도 되는 문제들은 기본으로 풀고 센을 푸든 뭘 푸든 해야지 그 학교 정도 평균 이상 문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걸 선택한 거는 결코 잘못된 건 아니라 생각을 해요. 그 정도는 풀어야지, 이제 이 정도 교재는 풀어놔야지 중학교 내신 때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좀 자신감 있고 점수도 잘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우리 학원이 조금 1간, 2가 나와줬다 보고 좀 학원 규모가 좀 되다 보니까 광남 양진 위에 이제 뭐 광진중학교, 뭐 광장중학교, 뭐 구이중, 건대부중, 동대부 여중, 여러 학교, 자양중 여러 학교 있는데, 사실은 광남 양진 학교 정도 내신 대비만 하면 다른 학교는 사실 올 커버가 된다고 봐요. 그 학교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라 어쨌든 그 두 학교 위주로 수업 준비를 하면 다른 친구들은 조금 이익을 보더라고. 거의 뭐 100점 하나 정도 틀리는 수준으로 나와서 어쨌든 양진 광남 수준으로 계속 우리 수업을 진행을 하고 데뷔를 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꼭 이 교재만 내가 다 쓴다는 건 아니고, 시험 때는 우리 일강 원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추가 교재로 뭐 센을 쓰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1분 교재 되게 좋아해요. 문제 난이도도 있고 양도 좀 적고, 센도 되게 좋은데 너무 문제가 많아서 어쨌든 1분 교재 좋고요. 그다음 블랙라벨 정도는 우리 심화반 아이들은 풀어줄 생각이라서 꼭 이 교재 안에서만 뭔가를 해결하려 그러지 않고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타 교재도 제가 쓸 생각인데, 어쨌든 이 교재 기본적으로 다 푼 다음에 이 기타 교재를 사용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교재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어머니들도 궁금하신 내용, 커리큘럼. 사실 이번에 이제 네이버 폼으로 질문 받았을 때 가장 궁금한 게 이거였어요. 어머니들이 도대체 우리 애가 어디까지 언제 끝낼 수 있냐, 우리 학원 너무 딘도 늦다, 이런 불만 아닌 불만이 가장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사실은 이번에 이 PPT 준비하면서 이 초등과정이랑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가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PPT를 이제 뭐 한 이틀 전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시간을 한 90% 이상 할애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현실적으로 우리 애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제 생각과 또 우리 애들이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이 수준을 생각해서 제가 한번 그 진도를 한번 짜보긴 했는데요.
우선은 뭐 초등 3은 사실은 심화반까지는 있지는 않고요. 개념반은 응용반 정도로 만들 생각입니다. 뭐 초등 3학년 아이들이 심화서 하는 것보다는 수학 자신감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거를 한 6월 정도 되면 3개월 후에 선행을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좀 수학 처음 배운 친구를 하더라도 12월 정도 되면 1년 정도 선행은 4학년 1학기 진도는 나가지 않을까 싶고, 벌써 저희 학원에서 초 2학년들 많이 다녔거든요. 그 친구들은 벌써 나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한 6월 정도 되면은 3학년 2학기 선행을 나가고 4학년 1학기가 이제 여름 지나면 조금 선행을 앞당겨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커리큘럼을 짜봤습니다. 이렇게 요 진도대로 나갈 생각이에요. 이렇게 6개월 정도는 조금 선행을 앞서 나가면, 근데 이 친구들은 요거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5, 6학년 되면 더 빨리 막 진도가 나가겠죠. 네. 자, 이거 또 이번에 초4, 현재 우리 학원 초4 아이들 기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념반, 응용반, 심화반으로 나눠졌어요. 이번에 뭐 초4 심화반이 이제 최상위 수학 하는 거는 문자 받아서 다 아시겠고, 개념반이라 하더라도 4학년 1학기 교재를 우리가 그래도 대부분 아이들이 신규생 빼놓고는 12월, 1월, 2월 달쯤에 4학년 1학기 교재를 많이 나간 편이라서 4학년 2학기 교재를 6월 달 정도에 4학년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정도 되면 5학년 1학기 개념도 나갈 것 같습니다. 이 파란색이 바로 선행 교재에 대한 바로미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응용반 친구들은 4학년 1학기 개념 응용을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같이 두 개를 갖다가 6월부터 나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되면 이제 5학년 1학기 개념 플러스 유형 정도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어머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은 항상 계속 우리가 응용 또는 심화 문제로 계속 그 해당 학년 거를 학기 거를 해주고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 보면은 4학년 2학기 개념 플러스 유형 또는 또 진도를 봐서 빠르면 이 친구들은 잘 모아졌다 하면 5학년 1학기 진도도 나갈 수 있어요. 우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 정도로 나가고 6월달 중에 5학년 1학기 개념 유형 정도를 해주자 이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4학년 이제 심화도 5학년 2학기 개념 유형이 이제 10월 정도 되면 빨라질 것 같고, 조금 심화반 친구들은 많이 모이면 진도는 이거보다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선행이랑 현행이랑 같이 나가고요. 현행은 항상 응용 최소한 심화 문제는 계속 해줄 거다. 이렇게 최상위 수학, 4학년 1학기 최상위 수학 이렇게 해줄 거다. 그리고 창의력 사고력 수학 아까 말씀드린 그 토론 발표 이런 것도 학기 중에는 계속 할 생각입니다. 자, 5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5학년도 개념반 아이들은 2학기를 6월달 정도 나가고요. 10월 때면 6학년 진도를 나갈 생각입니다. 나가고, 그리고 응용반 5학년 응용반 정도 되면 5학년 2학기 개념 플러스 유형 이 2개 정도를 6월달에 나가고요. 9월 되면 6학년 1학기를 나가게 돼서 최소한 뭐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선행을 좀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5학년 심화반도 마찬가지로 5학년 2학기 개념 유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학년 심화반 된 친구들이 진도 했던 것들을 좀 3월에 체크했을 때 진도가 많이 나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빠른 교재, 뭐 5학년 2학기 1학기를 심화를 나가면서 6학년 거 나갈 수 있게끔 하고, 요거 적어드린 거는 최소한 이 정도부터는 시작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학년 1학기를 6월 정도 되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6학년 2학기가 한 10월 정도 되면은 거의 1년 이상 선행을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초육도 보겠습니다. 초육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개념반은 6월 달에 6학년 2학기 나가고요. 10월 되면 사실 이제 초육 아이들은 중등 선행을 나가야 돼. 사실 지금부터는 좀 선행이 빨라질 필요도 있고, 다져야 될,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좀 완성되고 좀 빨리 달려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10월 되면 아무리 좀 수학을 힘들어하는 기본반 아이들을 하더라도 10월 달에는 무조건 1학년 1학기랑 2학년 2학기 개념 플러스 유형을 나갈 생각이고, 이번에도 저희가 특강을 했어요. 사실 확대 수업이라 그러는데 4시간 정도 2시간 수업을 늘려서, 그래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개념 플러스 유형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 학생들이. 그리고 초6의 응용반 친구들도 이 친구는 진도가 더 빨라져서 10월달 역시 특강을 하게 되면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까지 좀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6학년 심화반 친구들도 이제 겨울 정도 되면 2학년 1학기 개념 플러스 유형이랑 2학년 2학기 개념 플러스 유형 정도를 나갈 생각이에요. 이거는 말씀처럼 특강이 전제하에 이렇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도가요. 이렇게 조금 생각보다 진도를 좀 빨리 나가서 좀 어머니들이 선행에 대한 걱정, 고민을 좀 누그러뜨릴 생각이고, 대신에 그냥 진도만 빨리 나가지 않고 계속 현행에 대해서는 계속 다지면서 어머니 나갈 생각입니다. 대신에 교재에 대한 선택은 조금 어려우면 좀 낮추더라도 어쨌든 선행은 조금 빨리 나가서 아이들이 2번, 3번 반복할 수 있게끔 할 컨셉으로 어머니 잡고 있습니다. 자, 초등부 커리큘럼은, 자, 지금 사실은 제가 아까도 고민한 것처럼 200명 넘는 친구들 개별 진도를 다 모아서 이번에 그룹 진도로 짰기 때문에 사실 3월 한 달간은 약간의 우리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부탁드리지만 좀 믿고 맡겨주시면 우리가 최대한 진도 틀린 친구들을 한데 묶어서 진도를 맞춰가는 과정이 돼서 약간의 뭐 좀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반편행했을 때 어느 많은 뭐 아이들이 한 6, 7명 되는데 거의 진도가 같아요. 막 예를 들어서 5학년 1학기 2단원이야 대부분. 그런 반 담임선생님 맡으면 수업이 되게 편해지지만 또 오늘 심화반 친구들 약간 그래요. 어떤 친구는 벌써 2학기 나가고 어떤 친구는 뭐 1학기 마지막 단원 나가고 이렇게 막 틀린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그 친구들을 현행 진도 하면서 묶어서 좀 진도를 다지면서 나갈 생각입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하고 있던 그 진도는 스킵하고 넘어갈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좀 빨리라도 마무리 해주고 같은 그룹으로 묶어서 나가는데 3월 한 달간은 약간의 저희가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고민을 하고 또 아이들을 좀 추리고 진도를 다지는 걸 할 생각이고, 또 매도어머니도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4학년 10개 나가는데 다시 1학기 거 배우는 거 너무 싫다 그러는 거예요. 마치 재방송 보는 느낌, 손해라는 생각을 드는데 저는 손해라는 생각보다는 어쨌든 아까 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우리가 현행에 대해서 심화로 다지고 가기 때문에 뭐 공부를 반복하는 거가 손해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선행만 나가서 현행을 버리면서 선행만 쭉쭉 나가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공부 방법은 아니고 한두 분 엄마들은 조금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막 너무 손해인 거로 걱정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행을 다지고 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공부 방법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행 중인 과정은 그냥 확 건너뛰고 가지 않고 분명히 저희가 채우면서 어머니 나갈 생각이에요. 예. 근데 조금 3월 한 달은 그 추려지는 것들이 아마 만만치 않지만 제가 그래도 계속 고민하고 대화하면서 어떻게든 그걸 메울 생각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화반에 이번에 교재를 막 고민했을 때 뭐 우리 일간 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심화반 세상의 수학을 이 정도는 풀어야지, 그리고 뭐 저희 응용반도 세상의 수학 S를 했는데 하다가 사실은 이게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럼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그러면 알았다, 세상의 수학 하다 너무 어려우면 세상의 수학 S로 내려, 뭐 제가 책을 사줘라서라도 내리도록 하고요. 너무 아이들한테 심화 문제를 막 풀려가지고 막 수학에 질리거나 자신감 떨어지게 하는 거는 절대 바라진 않아요. 하지만 좀 시도 정도는 해보다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말고 해보고 나서 정말 그 심화반 맡은 선생님이 원장님 진짜 아이들이 손을 못 대요 이러면 저거 좀 내릴 거 고민하지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할 거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는 제가 어머니한테 수학 교재 사라고 했으니까 내리게 되면 그 교재는 제가 사드려야죠. 그런 각오로 제가 일단 수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이번엔 중등부 엄마들도 많이 진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니까 중등부 커리큘럼도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1도 사실은 지금 우리 중1 애들 수업하고 있고요. 조금 포커스가 선행에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뭐 9월 되면 이제 6월부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진도를 나갈 생각이고요. 중1 응용반 아이들도 겨울 정도 되면 3학년 1학기 개념 정도, 응용 정도는 나갈 수 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저희 학원이 예비 중부터 중학생까지 이제 특강이 있어요. 예비 고1까지. 그러니까 요거는 4시간 수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요때 진도를 좀 많이 나가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그 여름방학 때는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이제 학교 방학이 막 틀리다 보니까 특강을 잡는데도 많이 잡아야 3주에 3주.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이 겨울 특강 때 좀 많은 진도를 뽑아내면 좀 아이들이 그 다음 학기 때 편해지더라고요. 그 중일 심화반, 사실 일간에 우리 중일 심화반 진도 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제가 사실은 흔히 제가 뭐 A, B, S 붙여놨는데 여기는 제가 R반으로 붙여놨어요. 로얄반이라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정말 우리가 첫 시작하는 반 애들에서 학원에서 집중적인 투자를 가지고 진도를 빨리 뽑을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 고등부 실력 좋은 선생님이 얘네 반을 일부러 맡았어요.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애들 정말 잘하는 친구, 지금 그 친구 5명 있거든요. 몰아서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이 지시한 이 진도보다도 더 빨리 나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은 정말 2학년 되면 고등학교 수학을 할 수 있게끔 좀 우리가 광진구에서 그 반 뭐 아주 끝내주는 반이라 생각할 만큼 진도를 탄탄하게 다지고 있고, 이 반 어머니들 만족도는 아주 높아요. 예, 선생님들도 꼼꼼하시고 아이들 실력도 되게 좋고, 뭐 연장 프리노트 쓰는 거 보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가장 그러니까 뭐랄까 정성을 들이는 반이라고 할까요? 2학년 우리 왜냐면 그 11월 달에 선발고사 봐서 만든 반이기 때문에 요번은 저희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요걸 가지고 나머지 학년도 계속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자, 중2들 커리큘럼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2 아이들 방학 동안에 확대 수업으로 수업하고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중2 아이들도 지금 수업 보면 10월 달 되면 3학년 1학기 정도는 제일 좀 개념반이라도 좀 나가도록 좀 진행을 짰고요. 중2 응용반 친구들도 이제 조금 진도를 좀 빨리 나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앉았고, 이것도 원래 특강이 있습니다. 그 고등상을 조금 2월 겨울방학에는 고등상 개념 정도는 나가끔 했습니다. 여기는 보면 약간 날짜 틀릴 거예요. 3월, 6월, 7월, 8월. 왜냐면 여기는 내신이 있기 때문에 내신 기간을 좀 레인지를 넓게 잡아놨어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2학년 응용반 정도 되더라도 겨울방학에는 고등상 개념 정도 나가고, 중2 심화반 친구들은 고등상 개념을 조금 더 유형까지 좀 빨리 좀 나가게끔 이렇게 진도를 잡았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뭐 블로그 올려서 어머니들이 볼 수 있게끔, 또는 각 반으로 이제 맡은 선생님들이 디테일한 그 진도를 표를 아마 드릴 거예요. 네. 한 중3 친구들 보겠습니다. 중3은 지금 요번에도 우리가 3학년 1학기 2학기 진도 같이 나갔는데요. 뭐 잘한 반 친구들은 벌써 3학년 1학기 다 끝났고, 요번에 교과가 개편되면서 3학년 2학기 교과 과정이 되게 얇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진도를 빨리 나가고 있고요. 3학년 중3 같은 경우에는 뭐 못해도 7월, 8월, 더 사실은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간 원장님이 진행하고 계시는데 한 5월 정도 되면 고등상 나가신다고 했고, 사실은 이 친구들 심화반 친구들은 중2 때 벌써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상은 좀 나간 친구들도 꽤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흐름을 맞춘다 그러면 7월 8월 정도 되면 중3들은 거의 다 고등상을 나갈 생각이고, 심화반은 좀 더 빨리 한 5월 정도에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아이들은 이제 고등상하 정도까지 12월, 2월까지 사실은 중3은 어머니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11월 초 되면 기말고사가 끝나요. 중3은 학교 배정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은 11월부터 2월까지 근 4개월간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확대 수업을 저희가 좀 빨리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등상하, 또 우리 3학년 응용반 애들도 고등하, 상, 그리고 심화반 친구들은 수학 1, 2까지. 2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1까지 정도는 나갈 생각이고, 근데 또 이거 있어요.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제 초등학교 어머니들일수록 선행에 대해서 되게 목마른데, 우리가 이번에 중3 친구들도 이제 처음 나간 친구 엄마들은 막 조금 진도 느린 거 불안해하고, 거꾸로 위에 언니가 있거나 오빠가 있는 선생님 엄마들은 저희가 이렇게 수학 1, 2 나간다 그러면 엄마들은 걱정을 해요. 원장님 사실은 진짜 고등상 하라도 상이라도 제대로 알고 가면 좋겠다. 선행은 제가 좀 그런 뭐 폐해를 말씀드리면, 수학 1, 2까지 뭐 끝마치고 다른 학원에서 끝마치고 와도 고1 때 첫 시험 봤는데 뭐 5등급 빠져요. 그럼 선행 왜 나갔지? 이런 생각 드니까 엄마들도 이제 위에 이제 고2, 고3이 있는 엄마들은 그 얘기를 알아요. 아니까
너무 무리하게 빨리 나가지 말고 고등상이라도 잘 다지면 아이들이 자신감 갖고 수학하면 좋을 텐데, 아무리 진도 빨리 나가도 내신 대비 때 뭐 5등급 맞으면 어머니 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사실 되게 공감하고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진도는 나가지만 요거는 약간 유연성 있게 나갈 생각이고, 하여튼 너무 빠른 선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선행을 빨리 나가서 고등학교 거를 2번, 3번 반복하는 건 좋은데, 너무나 빠른 선행은 오히려 일단은 진짜 중요한 고1 첫 내신 때 사실 5등급, 5등급 뭐 평균 받으면 별 의미가 없게 돼서 조금 저희도 계속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게 되도록 차근차근히 다지고 나가도록 되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커리큘럼 짰을 때 제가 맞춰진 거는 선행에 대한 커리를 많이 좀 비중 있게 뒀어요. 대신에 요건 있어요. 분명히 어떤 거 있냐면, 고등학교 때 막 너무 급선행은 사실 그런 역효과가 나오지만, 시험을 봤을 때 얻은 친구가 80점이 얻은 친구가 60점이잖아요. 근데 이 60점 친구 학생이 선행을 나간 친구고, 이 친구 80점은 선행을 안 나간 친구예요. 이번에 제가 같은 반 배정했더니 선행 한 번 배웠던 친구가 그거를 재차 배웠을 때 훨씬 더 이해력이 좋게 편하게 수업을 나가는 건 사실이에요. 이 친구는 되게 힘들어하고 오답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가 선박고사 봤을 때 60점 받은 친구는 편하게 잘 따라와서 숙제도 편하게 잘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선행은 그런 정도만 저희가 좀 포커스 맞춰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선행을 너무 빠른 선행은 안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번 정도 개념을 잘 다지는 거는 조금 그 다음 배웠을 때 훨씬 더 응용 문제라든지 오답 적어지는 거는, 또 혹시나 아이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거는 장점 분명히 있는 게 선행은 맞습니다. 자, 이번에 학원의 이제 시스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스템은 제가 이제 그 그룹 수업으로 변함으로 해서 어떤 시스템이 변화가 있냐. 사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학원의 시스템 변화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가 테스트의 강화예요. 뭐냐면 테스트를 갖다가 조금 자주 보고 싶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그룹 수업으로 테스트를 자주 보고 싶다고. 그런 것처럼 데일리 테스트, 위클리 테스트, 먼슬리 테스트, 파이널 테스트,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되게 자주 보고 싶어요. 매일 시험 보고, 주간 테스트 보고, 한 달에 한 번씩 진짜 뭐 선행 현행 나가면 하루를 테스트 못 날려. 50문제씩 시험 봐서. 또 파이널 테스트는 한 학기가 다 끝나면 파이널 테스트 보고, 이런 테스트를 많이 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지과학에서는 정말 테스트 보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실력이 되게 많이 향상돼요. 오답을 고치건 안 고치든 간에. 근데 우리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데일리 테스트는 한 5문제씩 그 전날 배웠던 거를 매일 와서 시험 보고 나서 채점하고 오답까지 완벽하게 고치길 바라고 있고, 위클리 테스트는 한 10문제에서 15문제, 20문제 사이를 보고요. 먼슬리 테스트는 한 달 동안 배웠던 문제를 정식적으로 한 최소한 30문제 이상, 50문제까지 정도 시험을 봐서 얼만큼 우리 한 달 동안 배웠던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고요. 이거는 파이널 테스트라는 거는 한 학기 과정이 끝나면 그 한 학기 전체 내용을 테스트를 봐서 얼만큼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어요. 이번에 그룹 진도 바뀌면서요. 자, 그 다음에 소통 강화. 사실 저희도 이제 2주마다 어머니들한테 학습 관련 카톡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강화하고 싶어요. 또 이게 선생님마다 또 이게 학습 관련 카톡이 주기를 잘 지키는 분도 있고, 사실은 안 지키는 분도 있고 해서, 저 데일리 테스트 보는 거 아마 이번에 우리 중1부터 중3 학생들은 아마 받아보고 계실 텐데, 매일 시험 볼저가 저희가 매일 데일리 카톡으로 맨날 보내드리고 있어요. 몇 점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먼슬리 학습 관련해서 한 달 동안 아이가 공부했던 내용이나 이런 걸 어머니한테 길게 코멘트해서 보내드리는 거고, 데일리 문자도 강화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이제 뭐 진도 뭐 배웠고, 매일매일 숙제 어떻게 했으며, 시험은 어떻게 봤으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머니한테 매일같이 문자로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 초등부는 좀 더 많이 할 생각이고요. 뭐 못해도 2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은 어머니가 전화를 받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 변화 3번째, 바른 습관 규격화. 사실 저희가 이제 오답노트만 만들고 이제 연습장은 사오라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새로운 친구들 많고 해서 가방 하나 맞추면서
프리노트도 하나 좀 크게 만들었어요. 프리노트랑 오답노트도 이번에 쓴 거 다 쓰면 좀 더 큰 사이즈로 만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바인더가 우리가 초등학생은 검은색 바인더 있었잖아요. 요거 말고 플라스틱으로 바인더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데일리 테스트 보면 시험 주면 너들 갖고 다니는 거 선생님들이 보관하고 지금 계시긴 한데 나중에 학생들한테 바인더를 다 줄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이 데일리 테스트, 위클리 테스트, 먼슬리 테스트를 항상 넣고 다니면서 그걸 오답 보면서 내가 뭐 틀렸는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알 수 있게끔 153 굿즈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 세트로 3개는 항상 만들어서 갖고 다니게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규격화 해가지고 시중에는 프리집 사지 말고 그래서 뭐 한 권당 1,000원씩 받는데 잘 쓰는 친구는 1,000원 받고 더 비싸기 때문에 좀 프리노트 잘 안 쓰는 친구들은 돈을 뭐 페널티를 더 받는다. 근데 어머니들이 좀 요건 아시면 좋겠어요. 그냥 무료로 준 거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공짜라는 생각이 때문에 막 함부로 하는데 조금이라도 그 문방구에 사는 것보다 좀 비싼 가격을 받으면 아이들이 소중하게 쓰게끔 해서 그런 식으로 돈을 좀 받아야지만 아이들이 소중히 여기고 쓰지 무료로 준 거에 대해서는 정말 무료 값어치밖에 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 건 규격화해서 아이들 나눠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잇 사실은 사오라 했는데 너무 안 사와서 선생님들이 막 사놔서 애들 주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153 마크 만드는 걸 하나 만들까 아니면 애들 보고 사게 할까 이건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3개는 이번에 3월 달에 만들어서 아마 곧 아이들한테 배포될 거예요. 아마 이번 주에 온다 그러는데 아직 안 왔는데 하여튼 뭐 곧 다 만들어서 애들한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가장 투자가 많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디테이션의 강화예요. 사실은 페널티 개념인데 그룹 진도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저는 이 디테이션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울게요. 사실은 이제 예전에 우리가 개별 진도일 때는 뭐 하루 좀 뭐 아파서 빠지거나 놀러 가서 빠져도 내 진도이기 때문에 들어와도 크게 문제는 안 됐는데 그룹 진도는 뭐 어떻게 무슨 일에서 빠지게 되면 사실은 그만큼 보충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보충도 사실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제가 뭐 월 한 번 보충해 줬었는데 제가 보충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설명해 드렸어요. 이제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아프거나 이러지 않으면 보충을 못 한다고 말씀드려서 사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놀러 가서 빠지고 뭐 가족 여행 가서 빠지고 이런 건 사실 보충이 안 되지만 근데 요새 워낙 뭐 오미크론으로 결석자가 많긴 하지만 그런 거로 인해서 빠지는 거는 제가 보충을 할 생각인데 지금 문제가 어쨌든 그룹 진도의 상일 때 아이들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저희가 조금 선생님들 제가 수업을 사실은 예전에 많이 줬던 걸 많이 뺐어요. 빼서 가급적이면 이 디테이션 또 애들 이렇게 못하는 부분 애들 복습을 좀 보충을 해주려는 생각으로 요거에 대해서 되게 강화를 하고 뭐 메인 선생님이 바빠서 못하면 다른 분이라도 이 친구들을 좀 가르치게끔 또 남겨서 시키더라도 이렇게 할 생각이고 어쨌든 어머니들이 조금 알아줬으면 좋은 게 보충을 빠져서 보충 그냥 뭐 아파서 놀러 가서 빠져서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보충의 개념은 그 현행 뭐 진도를 못 따라하는 친구를 보충해 주는 게 사실은 저는 보충의 참된 보충 생각을 하거든요. 놀러 가서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아파서 빠진 건 해줘야겠지만 근데 아이들이 뭐 과제 못 해온 거는 남겨서 당연히 페널티로 시켜야 되는 거고 그 진도에 대한 손실에 못 따라가는 친구를 하는 보충이 가장 필요한 보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션이 너무 많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어쨌든 요거는 집중적으로 강화해서 좀 아이들을 많이 좀 꼼꼼하게 뒤처지지 않게끔 하고 싶어요. 사실은 심화반이랑 뭐 개념반 차이가 저는 딱 한 가지로 생각을 해요. 뭐 이해력 이거보다도 정말 숙제 잘해오는 아이들은 심화반이고 숙제를 많이 틀리고 안 해오고 틀리기보다는 안 해와요. 안 해온 친구들은 그냥 개념반에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저도 이제 중3반 이제 들어갔는데 심화반 아이들은 뭐 지문도 많지 않고 거의 숙제를 다 해와요. 근데 이제 조금 개념반 친구들은 오답보다도 그냥 숙제를 안 해오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진도도 못 나가고 빈 공원도 많고 이러면 서로 많이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게끔 저희가 많이 다독이면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강화해서 하여튼 서버 선생님을 도설해도 아이들 디테이션을 강화해서 좀 같이 챙기면서 막 이끌면서 같이 수업 진행을 나가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사실은 이제 중학교 애들이 요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신이라는 게 앞에 있기 때문에 과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고
사실은 저희가 시험 기간에도 내신 해주지만 시험 기간에 뭔가 이루어지기보다는 평소에 잘했던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보는 거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요거를 정말 강화시켜서 빠지거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폼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네이버 폼 간 다음에 제가 이제 사실 네이버 폼으로 어머니께 설명을 질문을 하라 그래서 어머니들이 몇 가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간추려 봤어요. 제가 설명한 것들이 대부분 어머니들이 질문으로 이루어진 걸로 제가 만들어서 오늘 아까 다 설명한 거고요. 그 외적인 걸 몇 가지 제가 더 보겠습니다. 한번. 자, 그룹 진도, 대형 학원의 차별성이 뭐냐? 개별 진도가 그룹 진도, 대형 학원과 차별성이 있어서 좋았는데 이렇게 바뀌면 과연 정직한 일어서 수학학원이 대형 학원의 차별성이 뭐냐라고 묻더라고요. 사실 이 말하면 좀 어머니들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저희 학원도 사실 대형 학원에 가려는 첫 시발점으로 이제 그룹 수업을 진행하게 된 거고요. 이 차별성이라는 건 사실 많죠. 저희는 아이들한테 그 뭐 데일리 문자라든지 데일리 시험이라든지 이런 꼼꼼하게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부모님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학원에 대해서 훨씬 차별성이 있다고 보고 한반 인원도 뭐 대형 학원은 뭐 한 반에 15명, 뭐 10명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많이 늘 생각은 없습니다. 보통 8명 내외 최대한 10명 이상 넘지 않게끔 조금 인원을 최대한 한 자릿수로 정리할 생각이고요. 그게 바로 대형 학원의 차별성이라 하고 어떤 관리에 대해서 학생의 관리에 대해서 차별성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어머니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냐? 지금 사실 각 반에 한두 명 정도씩은 계속 자가격리 때문에 온라인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줌 아니라 구글 미트를 하고 있는데 필요시에는 온라인 수업을 계속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워낙 감염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떤 어머니 물어본 거 제가 이제 답변해주고 있는 시간입니다. 요쯤 타임은. 자, 그러면 교재 선정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천재 교육이라는 아주 방대한 DB와 수학의 힘이라는 문제 라인업이 좋아서 선택을 했고 대신에 그 교재만 고집하지 않겠다. 그게 주 교재긴 하지만 나머지 뭐 일품 블랙라벨 교재 같은 것도 세상의 수학도 쓰려면 쓸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룹 진도 어떻게 맞추나요? 아까 이것도 설명드렸죠. 그룹 진도. 일단은 진도 실력도 봤지만 진도 맞은 애끼리 반을 이루었고 3월 한 달간은 아마 좀 조금 힘든 작업이 되겠지만 그래도 진도 맞춘 애끼리 좀 맞추면서 수업을 한다고 아까 뭐 말씀드려서 이거는 살짝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반 레벨은 몇 단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개념반, 응용반, 심화반 이렇게 3개 레벨이 있습니다. 자, 한반 정원.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초 6학년 정도, 아니 초 3학년은 뭐 6명 정도 내외, 거의 6명 정도 되면 좀 마무리 하려고 그러고요. 너무 초학년들은 많으면 케어하기 쉽지 않으니까. 하지만 초등학생은 보통 8명 내외 아이들이 한 반에 이르는데 그 정도 인원을 보고 있고 어쨌든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10명은 넘지 않을 10명 정도로 제가 정원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도 짰을 때 보통 4명에서 8명 사이 정도 아이들이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8명 넘어왔을 땐 제가 좀 반을 쪼개서 5 나누기를 하고 이렇게 나눠서 최대한 한 반 인원 한 자릿수 인원으로 맞출 생각입니다. 시간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는 3, 4학년은 2시간 그 다음에 5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2시간 반 수업이라고 했고 3시, 5시는 초등학교 3, 4학년 5시부터 7시 반까지는 초 5, 초 6 아이들 하고 7시부터 10시까지는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 문자 받으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반이동 레벨업 가능해 여부. 이것도 참 좋은 질문 하셨어요. 저희가 이번에 3월 한 달 동안 사실은 제가 시뮬러 기울여서 반배정했지만 또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에 대한 평가를 했지만 그게 또 각각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어느 반 아이가 그 반 갔을 때 뭐 더 잘해서 레벨업해서 올라갈 수 있고 한 달 후에 또 어느 친구는 생각보다 잘 그룹 진도를 힘들어해서 그 반에 아래로 내려갈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일단 3월 한 달은 저희가 일단 레벨이랑 진도에 맞춰서 볼 거고요. 4월 달 되면 약간 반이동이 있을 거라 생각되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항상 월말 평가를 볼 때마다
약간씩 반이동을 할 생각이에요. 물론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나서 또 타당한 근거를 보고 나서 반이동은 좀 자유롭게 할 생각입니다. 꼭 선발고사라고 뭔가 딱 지정하고 하진 않고 월말 테스트를 보면 수시로 좀 반이동을 할 생각입니다. 물론 월수금에서 화목토 이동하는 거는 그 반 인원이 더 있다면 이렇게 같은 동 레벨로 옮기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진도가 늦어서 걱정이다. 사실 오늘 제가 아까 커리큘럼 보여드려서 진도는 조금 빨리 뽑는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머니들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 사실 이게 제일 어머니들이 걱정이 많았어요. 진도에 대한 걱정. 너무 늦다 이런데 어쨌든 선행은 너무 빠른 선행은 저는 찬성하지 않지만 그 어느 정도 선행은 두 번째 배웠을 때 분명히 도움되는 건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런 우리가 커리큘럼대로 진행해 나가면 진도 너무 늦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같은 내용이네요. 선행학습 진도 문의 두 개 같은 내용으로 설명 충분히 했다고 생각 들어서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토요일 시간표. 토요일 시간표도 우리가 이제 화목 토가 그렇죠. 화목 애들 앞반 친구들은 10시 12시고요. 중간이 12시 2시 반, 맨 마지막에 2시 반 5시 이렇게 토요일 시간표를 정해 놔서 토요일 날 조금 어머니 스케줄 조절 잘하고. 근데 작년부터 코로나가 확정되면서부터 화목토 시간이 정말 인기가 많아요. 토요일 날 물론 영어가 월수금이 많아서 있는 것도 있지만 코로나로 토요일 날 어디 못 가니까 수업이나 받자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토요일 날 수업을 많이 하고 되게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숙제 분량, 이거 좋습니다. 저희가 보통 개별 진도할 때는 3장, 5장 정도 했는데 아마 그룹 진도 나가고 아까 보신 거 아셨겠지만 선행 학습을 되면 진도가 좀 빨리 나가면 숙제 양도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2시간 정도 전후에 숙제가 책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반별로 틀릴 수도 있긴 하지만 조금 과제량은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내신 대비 시간표. 이것도 좋은 질문 하셨어요. 어떤 분이. 내신 대비 때 저희는 확대 수업이라 그래서 중2, 중3 아이들 시험 보기 한 4주 전부터 평일날 매일 불러와서 1시간씩 저희가 수업을 했어요. 물론 이제 조교쌤이 채점도 보고 문제 알려주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한 2, 3주 정도 되면 일요일날도 이제 보충을 불러서 시험 대비를 했는데 올해는 약간 걱정이 일요일날 부르는 건 계속 할 생각이에요. 하는데 평일날 확대 수업해서 이제 아이들 사실 그때 무료로 어머니 불렀어요. 무료로 1시간씩 4주 정도 매일 나와서 1시간씩 일찍 와서 문제 풀거나 아니 끝나고 나와서 문제 풀고 그렇게 했었는데 강의실이 확보가 될지가 가장 문제긴 하는데 올해도 일단 강의실만 확보된다면 시험 대비 4주 정도는 확대 수업으로 아이들 불러서 공부를 더 시킬 생각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다가요 시험 다가오면 우리는 조금 보충 확대 수업 이런 걸 멈춰요. 왜냐면 수학만 할 수 없으니까 딴 과목도 해야 되니까 오히려 4주 전부터 불렀다가 시험 다가오면은 조금 그런 뭐 확대 수업 이런 걸 조금 멈추는 건 사실이에요. 오히려 다른 과목에 대한 배려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간담회 거의 끝났습니다. 자, 약속을 제가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때 수학에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 자신감입니다. 아이들 수학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 선생님들 모두 분들이 노력을 할 거고요. 자, 수학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학습도를 잡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프리노트, 오답노트, 뭐 바인더라든지 또 소수령 또 발표 이런 것들에 잘 잡힐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겁니다. 할 거고 사실은 선생님들을 제가 채용할 때 사실은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 좀 다 인서울이라서 학벌이 다 좋아요. 근데 그보다 제가 또 학벌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 뽑는 게 좀 아이들을 좋아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을 뽑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제 사실은 공부 실력 가리키는 거는 크게 차이가 없고 아이들하고 얼마나 편하게 얘기 들어주고 아이들하고 친구감 있게 대해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게 가장 높이 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몇 분 보면은 막 쉬는 시간에도 막 아이들과 놀고 장난치고 애들이 장난치는 거 옆에서 보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너무 사무적으로 딱딱 잘라놓는 선생님보다는 따뜻하게 아이들과 얘기 잘하고 이런 분들이 저는 훨씬 더 선생님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자, 정직한 153 수학학원이라 해서 제가 이제 원래 153 수학에다가 이관을 만들 때 정직한 이름을 앞에 붙였어요. 형용사를.
사실 붙이면서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주변에 반대도 있었고요. 근데 정말 조금 이 교육을 할 때 이 정직하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게끔 수업을 좀 제대로 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이 형용사를 붙여서 네이밍을 했고 이걸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간담회가 어떻게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들 댓글로도 추가 문의사항이 있거나 응원 댓글 있으면 제가 이거 내용을 이제 뭐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리거나 유튜브에 올릴 건데 해서 주시면 제가 또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해드리고 하여튼 어머니들 뭐 간담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기보다는 어머니 사전 질문 받고 제가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하는 이런 형식으로 간담회를 좀 자주 진행하도록 하고 하여튼 2월 달 뭐 선별고사 이후부터는 제가 너무너무 이제 바쁜 하루 정말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아침 9시 반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거의 하루에 12, 3시간을 학원에만 있었어요. 계속 진도 짜고 뭐 사고가 많았죠. 뭐 자가 격리됐어요. 확진됐어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하고 또 시간표 짜고 반배정하고 이런 걸로 되게 바쁜 날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3월 수업이 들어가면 좀 저도 여유를 가지면 조금 어머니들께 전화드려서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이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많이 도와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행정 선생님도 새로 뽑았고 또 재영팀 선생님도 역할을 잘 하고 계시니까 그분들보다 조금 더 스텝을 충원해서 어머니의 한 말씀 한 말씀 기울여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또 좋게 더 투자할 수 있게끔 제가 노력을 하겠고 하여튼 자녀분들을 믿고 맡겨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하여튼 정말 이 정직하는 단어가 부족하지 않게끔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